곧 이혼 절차 들어갈 거야. 빚도 다 갚았으니까. 이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너는 빚만 갚으면 필요 없는 애였어. 울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던진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며느리 유나는 인천의 회사를 그만두고 연봉을 절반으로 깎아가며 주말마다 시댁식당에서 서빙 알바까지 했던 그녀였죠. 우리 며느리가 천사야. 이 은혜 평생 못 갚는다던 시어머니는 어째서 빚을 다 갚자마자 180도 돌변했을까요? 그리고 유나가 발견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네 도움 필요 없으니 네 일이나 찾아봐. 그리고 다음 주 시댁 대청소는 네가 다 해. 울산 남구의 한 빌라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유나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한때 인천의 중견기업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며 연봉 6,500만 원을 받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유나는 울산의 작은 기업에서 연봉 3,500만 원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왔던 것처럼 거침이 없었죠.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죠. 5년 전 남편 태준의 사업 실패로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당시 36세였던 태준은 울산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였죠. 하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회사가 부도났어.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태준이 인천까지 올라와 유나에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유나는 그때 남편을 처음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봤습니다. 얼마야? 빚이 얼마나 돼? 2억 5천만 원이야. 4명의 대출이 1억 5천이고 보증 선계 1억이야. 유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억 5천만 원.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갚자. 방법이 있을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유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부터 유나의 지옥 같은 5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인천 본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8년간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대리, 과장까지 승진했던 곳이었죠. 동료들은 만류했습니다. 유나 씨, 왜 그만두려고 해요? 내년에 차장 승진 확정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유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를 알리고 싶지 않았죠.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산으로 내려가서 작은 회사에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3,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태준과 함께 살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천의 전세 아파트도 해약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죠. 그 돈을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유나와 태준은 울산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 빌라였습니다. 매달 28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7년 만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5년 안에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유나의 월급은 세금 떼고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급 전액을 빚 상환에 사용했죠. 생활비는 태준이 벌어야 했습니다. 태준은 회사 부도 후 작은 IT 업체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둘이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살 수 있어. 나도 주말에 알바할게. 우리 함께 버티자. 그렇게 유나는 주말마다 시댁 식당에 나가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식당이었죠.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항상 유나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아. 너 아니었으면 우리 태준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지도 유나를 아꼈습니다. 해운 관련 사업을 하던 시아버지는 나름 괜찮은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빚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며느리,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당장 현금이 없구나.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유나의 대답에 시아버지는 고마워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유나를 천사라고 불렀죠. 5년 동안 유나의 생활은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후라이가 전부였죠.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저녁도 집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커피는 자판기 커피만 마셨습니다. 500원짜리 캔커피였죠. 편의점 커피도 사치였습니다. 동료들이 카페에 가자고 할 때마다 유나는 핑계를 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유나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산 옷이라곤 회사 출근용 블라우스 2벌과 바지 1벌이 전부였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나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였죠. 겨울에는 내복을 껴입고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틀었습니다. 명절 선물도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유나를 위로했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 마음만 고마워. 하지만 유나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의 결혼식 청첩장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축의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죠. 친구들에게는 바빠서 못 간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유나야, 결혼식에 왜 안 왔어? 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미안하다고 답장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죠.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나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도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가 천사야.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인천 대기업 다니다가 우리 아들 빚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손님들은 감탄하며 유나를 칭찬했습니다. 유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누이 하은도 유나를 따랐습니다. 30세의 하은은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하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알 거야.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나는 희망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4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며 남은 빚을 계산했죠. 여보,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 1년만 더 버티면 돼. 유나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도 유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고생 많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는 거야.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끝나면 진짜 행복한 날들이 올 거라고 믿었죠. 5년째 되던 해 3월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2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죠. 5년 동안 한 번도 연체 없이 갚으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인천을 떠나던 날, 월세방으로 이사하던 날, 자판기 커피로 점심을 대신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 인천 송도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이었습니다. 25층에 위치한 이 회의실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죠. 유나는 중견기업의 대리로 근무하며 협력사 미팅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유나는 26세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한 유능한 직원이었죠. 인사팀에서 일하며 채용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팅 상대는 울산에서 올라온 IT 스타트업 대표 태준이었습니다. 29세의 태준은 젊지만 열정적인 사업가였죠.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지만 기술력은 뛰어났습니다. 자료 준비 정말 꼼꼼하시네요. 인상 깊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유나도 태준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태준은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용 프로그램은 비싸고 복잡하잖아요.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태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미팅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태준이 유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은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유나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태준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죠. 일주일 후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 대리님, 지난번 미팅 자료 보완해서 보내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업무용 문자였지만 유나는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답장을 보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이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가 미팅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유나를 보고 싶어서였죠. 미팅 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제가 인천에 자주 오는 편이 아니라서요. 유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두 사람은 송도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죠.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도 울산에서 다녔고요. IT를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바로 창업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유나는 관심 있게 들었죠.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안정적인 회사 생활이 좋더라고요. 안정도 좋지만 도전도 필요하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요. 태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유나는 그런 태준의 모습에 끌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인천으로 자주 올라왔습니다. 미팅이 없어도 핑계를 만들어 올라왔죠. 유나도 태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송도 공원을 걸으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진심입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유나는 태준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기뻤습니다. 저도 좋아요.
하지만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저 매주 올라올게요. 유나 씨를 위해서라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태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울산에서 인천까지 차를 몰고 올라왔죠. 고속도로로 3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왕복 7시간이었지만 태주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성실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태준은 항상 시간을 지켰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나눴죠.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 봤어. 정말 힘들더라. 유나가 하소연하면 태주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고생 많았어. 주말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2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2배로 증가했죠. 유나, 우리 회사가 요즘 잘 되고 있어. 내년쯤 되면 인천에 지사 낼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유나도 기뻤죠.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겠네.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이루고 싶어. 3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태준도 울산에서 알아주는 IT 사업가가 되었죠.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태준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매주 왕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와 태준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3년간의 장거리 연애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6개월 후로 정했습니다. 유나의 부모님도 태준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라고 칭찬했죠.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이 유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해운 관련 사업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울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진짜 예쁘다. 태준이 복받았네. 시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죠. 인천에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우리 태준이 행운아야. 시누이 하은도 유나를 반겼습니다. 언니 잘 부탁드려요. 저는 오빠가 언니 같은 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유나는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난 게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죠. 결혼 후 유나는 인천 본사에서 계속 근무했고 태준은 울산에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죠. 평일에는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에는 유나가 울산으로 내려가거나 태준이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가 5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급증했죠. 여보, 내년쯤 되면 회사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아. 그때 인천에 지사 내고 같이 살자. 태준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유나도 그 말을 믿었죠.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결혼 2년째였습니다. 유나는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회사도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평일 저녁에 갑자기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요일도 아닌 수요일이었죠. 유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태준아,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올라왔어? 태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죠. 유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여보, 나 큰일 났어. 회사가 부도났어. 빚이 2억 5천만 원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 실적도 좋다고 했고.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횡령이야. 거래처 대금도 다 가로챘고 회사 계좌는 텅 비었어. 태주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게 1억 5천이고 보증 선 게 1억이야. 다 내가 책임져야 해. 동업자는 연락도 안 돼. 유나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하지만 동업자가 돈을 어디 숨겼는지 모르겠대. 추적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태주는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봤죠.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다 내 잘못이야. 유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위해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죠. 우리 함께 해결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유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 부부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나는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죠.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월 280만 원씩 갚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5년 안에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먼저 인천 본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8년간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대리, 과장까지 승진했던 곳이었죠. 인사팀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 과장, 왜 그만두려고 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유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를 알리고 싶지 않았죠. 차장 승진도 거의 확정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으로 내려가서 작은 회사에 이직했습니다. 직원 수 30명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연봉은 3,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태준과 함께 살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천의 전세 아파트도 해약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죠. 신혼집으로 꾸몄던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도 새로 사고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했던 집이었죠.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좋은 집인데 왜 나가세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세금 6천만 원을 받아서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유나와 태주는 울산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 빌라였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이었죠. 여보, 미안해. 이런 좁은 곳에서 살게 해서. 태준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우리 둘이 있으면 되는 거야. 집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꿈꾸던 신혼생활과는 너무 달랐죠. 매달 28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유나의 월급은 세금 떼고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급 전액을 빚 상환에 사용했죠. 생활비는 태준이 벌어야 했습니다. 태준은 회사 부도 후 작은 IT 업체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둘이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월세만 50만 원인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살 수 있어. 나도 주말에 알바할게. 우리 함께 버티자. 유나는 주말마다 시댁 식당에 나가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식당이었죠. 태준도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녁 7시였죠. 집에서 밥을 빨리 먹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했죠.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5년 동안 유나의 생활은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밥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후라이가 전부였죠. 하지만 유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졌죠. 감기에 자주 걸렸고 두통도 잦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사서 먹는 게 전부였죠.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유나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나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며 남은 빚을 계산했죠.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 1년만 더 버티면 돼. 유나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도 유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고생 많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평생 이 은혜 갚을게. 아니야,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끝나면 진짜 행복한 날들이 올 거라고 믿었죠. 여보,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다 갚을 수 있어. 유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기뻤죠. 정말? 드디어 끝나는 거야? 응, 5년 만에 드디어 끝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죠. 5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감격스러웠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유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나야, 이제 인천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이제 울산이 제 고향이에요. 시어머니는 감동하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유나는 태준과 함께 5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3주 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5년간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빚을 완납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4월 중순이었죠. 유나는 조금씩 여유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모두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되니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미용실에 갔습니다. 5년 만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트리트먼트도 받았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백화점은 아니었지만 아울렛에서 블라우스 3벌과 바지 2벌을 샀죠. 태준도 대리운전을 그만뒀습니다. 5년 만에 밤에 집에서 쉴 수 있게 됐죠. 여보,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태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시댁 식당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주말에 이제 식당 안 나와도 돼. 네 도움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당황스러웠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아니야, 이제 니도 내 생활 챙겨야지. 매주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5년 동안 유나를 천사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래도 5년 동안 해왔는데요.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회사 다니는 것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등을 돌렸습니다. 유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하셔서 그러신가 봐. 조금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유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유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시댁에 들렀습니다. 유나와 태준이 사는 빌라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유나야, 너 요즘 집안일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니? 먼지가 쌓였네.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아침에 청소를 했었죠. 먼지가 쌓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청소했는데요. 청소를 했어도 이 정도야? 회사 다닌다고 며느리 도리 잊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할 말을 잃었죠. 부엌도 좀 봐. 싱크대에 설거지가 남아있잖아. 그건 점심 먹고 나온 그릇인데요. 퇴근하면 바로 하려고 했어요. 점심 먹은 그릇을 저녁까지 놔두는 게 말이 돼? 며느리가 이래서야.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잘못한 게 어디 있어? 그냥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지. 요즘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유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일 대충 한다고 혼내셨어. 태준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도 바쁘시잖아. 스트레스 받으신 거겠지. 태준의 무관심한 태도에 유나는 더 외로웠습니다. 5년간 함께 고생했던 남편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시댁 대청소 있어. 네가 와서 다 해야 해.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네가 해야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 대청소는 시어머니와 함께 했었습니다. 유나 혼자 하라고 한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시누이 하은이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요즘 왜 저래요? 언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도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아니에요, 언니. 제가 봐도 너무 심해요. 언니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아니야, 하은아. 괜히 어머니 기분만 더 나빠지실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쌓았던 신뢰가 한 달도 안 돼 무너지고 있었죠. 밤마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왜 이러는 걸까?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5년간의 희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유나는 점점 더 의문을 품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일요일이 됐습니다. 시댁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서 갔죠.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유나를 맞았습니다. 늦었네. 벌써 10시야. 죄송해요, 어머니. 청소 도구 챙기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변명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혼자 청소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지켜만 봤죠.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부엌도 청소했습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안까지 깨끗이 닦았죠. 방 3개도 청소했습니다. 이불을 털고 옷장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화장실 2개도 청소했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죠. 유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죠. 창문은 왜 안 닦았어? 먼지가 끼었잖아. 어머니, 창문까지 닦으면 2시간은 더 걸려요. 그래도 해야지. 대청소인데 창문을 빼면 되겠어? 유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창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20개가 넘는 창문을 혼자 닦았죠.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유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가봐.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도 대접하지 않았죠. 유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유나를 극진히 대했었죠.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팠습니다.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를 했으니 당연했죠. 태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댁 대청소 정말 힘들었어. 7시간 동안 혼자 했어. 고생했어. 내일 푹 쉬어. 태준은 그 말만 하고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빚을 갚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5년간의 희생이 이렇게 쉽게 잊혀질 줄 몰랐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5월이었죠. 시어머니의 냉대는 계속됐습니다. 매주 전화해서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유나야, 이번 주말에 시댁 와서 반찬 좀 해. 유나야, 다음 주에 친척들 모임 있어. 네가 음식 준비해. 유나는 모두 순순히 따랐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나가 뭘 해도 불만이었습니다. 반찬이 너무 짜네. 다음엔 소금 덜 넣어. 음식 양이 부족해. 사람이 15명인데 이게 뭐야? 유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태준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태준은 밤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유나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 아, 회사 동료. 업무 이야기. 태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유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벽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 태준이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나도 보고 싶어. 태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유나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태준은 회사 동료라고 둘러댔죠. 새벽 2시에 회사 동료한테 전화해. 급한 업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자. 태준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등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전화를 꼭 들고 갔습니다.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의심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간 함께 고생한 남편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준이 샤워하러 들어갔고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두고 갔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오빠, 우리 언제 공개해요? 숨는 거 힘들어요. 보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지혜였습니다. 28세 시댁 식당에서 일하는 홀 직원이었죠. 유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카톡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8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다정한 이모티콘, 사랑한다는 말, 호텔 위치를 공유한 메시지까지 모두 있었죠.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응, 7시에 만나자. 평소 그 호텔로 와. 알았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8개월 전이라면 아직 빚을 다 갚기 전이었죠. 자신이 매달 돈을 갚고 주말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예쁘더라.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복잡해서 빚도 다 갚아야 하고.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유나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 태주는 지혜와 결혼을 약속했던 겁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침대에 누워 셀카를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바닷가를 걸으며 웃고 있는 사진. 유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희생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왔죠. 유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봤죠. 화면에는 지혜와의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긴 뭐가 오해야? 8개월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다른 여자 만났어? 그것도 직원이랑?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혜가 먼저 다가왔고 나도 외로웠어. 외로웠어? 내가 5년 동안 빚 갚느라 고생하는 동안 넌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났어? 유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었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태주는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가라고.
유나는 태준의 옷가지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죠.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년간의 희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울고 나서 유나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댁에 도착해서 유나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지혜의 부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유나는 현관 밖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 지혜가 유나보다 우리 집안이랑 잘 맞아. 지혜 부모님도 식당 하시고 우리도 식당 하니까 통하는 게 많지.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인천 사람이라 울산 생활 힘들어 보여. 우리 집안하고도 안 맞고. 태준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시아버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혜의 부모도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지혜도 태준 씨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지혜도 나이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곧 이혼 절차 들어갈 거예요. 빚도 다 갚았으니까 이제 유나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혜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우리 식당도 잘 도와주고 성격도 밝고 좋아요. 유나는 너무 딱딱해요. 그래요, 우리 지혜는 성격이 좋죠. 손님들한테도 인기 많고. 지혜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빚만 갚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5년 동안 이용한 거죠.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유나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유나는 조용히 시댁을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죠.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5년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 유나는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울기만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복수는 차갑고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유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죠. 태준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노트북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사진, 문서까지 모두 복사했죠. 밤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8개월간의 카톡 대화, 호텔 예약 내역, 두 사람의 사진까지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나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죠. 이혼 소송에 강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소송 변호사였죠. 변호사 사무실은 울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유나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조금 안심이 됐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년간 갚은 빚에 대한 재산 분할도 청구하고 싶어요. 유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 300장, 호텔 예약 내역, 사진 50장, 그리고 5년간 빚을 갚은 통장 내역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분 동안 한 장 한 장 읽었죠. 증거가 정말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5년간 갚은 빚의 절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인천 본사를 그만두고 전세금까지 해약해서 갚았거든요. 물론입니다. 혼인 중 갚은 빚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절반은 당연히 청구 가능해요. 유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5년간 갚은 총액을 계산했죠. 월급으로 갚은 게 1억 6,800만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니까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절반의 위자료 6천만 원을 더하면 1억 7,400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총 2억 400만 원이네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죠. 그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8개월간의 지속적인 외도, 그것도 배우자 모르게 은밀히 진행된 경우라면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의 공모도 증거가 있나요? 유나는 시댁에서 들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휴대전화 녹음 기능으로 녹음했던 것이었죠. 빚만 갚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5년 동안 이용한 거죠.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도 유리한 증거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찬찬히 들었습니다. 바로 소송 제기하지 마세요.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소송을 제기하려고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나는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집에 오지 않았던 태준이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태준은 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유나는 차갑게 쳐다봤죠. 당장은 이혼하지 않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말만 해. 첫째, 지혜와 완전히 끝낼 것. 둘째,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태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결심했죠. 다음 날부터 유나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을 미행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지혜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죠. 두 사람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차에 함께 타는 모습을 모두 담았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3일 동안 미행한 결과 태준은 3번이나 지혜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였기에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시댁 식당에도 몰래 다녀왔습니다. 손님인 척하며 식당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죠. 태준과 지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우리 지혜,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칭찬했어. 역시 우리 지혜가 최고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도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모습을 보며 유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죠.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2주간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변호사에게 추가 증거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다며 답장을 보냈죠.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 100%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 있어.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야. 네가 음식 다 준비해야 해. 유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댁이 직접 복수의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이었죠. 네, 어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맛있는 거 많이 만들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공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전화를 끊었죠. 사람이 몇 명 정도 오는데요? 15명 정도 올 거야. 잡채, 갈비찜, 전, 나물, 탕까지 다 준비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날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소송 제기해 주세요. 제가 그날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됐어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탕까지 15가지 요리를 만들었죠. 모두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메뉴만 골라서 만들었죠. 태주는 유나가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수고 많아. 엄마가 또 힘들게 하네.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 마지막?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성껏 만들고 싶다는 뜻이야. 태주는 유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차가운 눈빛도 보지 못했죠. 토요일 저녁 유나는 PPT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빔 프로젝터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프로젝터를 빌려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긴장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포장하고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챙겼습니다. 오늘 시댁 가족 모임 있잖아. 같이 가자. 응, 알았어. 준비 도와줄게. 두 사람은 차에 음식을 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죠. 오전 10시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친척 몇 명이 와 있었죠. 시어머니는 유나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왔어? 음식 빨리 차려. 사람들 배고파해. 네, 어머니.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15가지 요리를 정성껏 접시에 담았죠.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모든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식탁은 푸짐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총 15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왔죠. 와, 음식 정말 많네. 유나가 다 준비했어?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준비했지. 요리 솜씨가 좋아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죠. 친척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식사 전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친척들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죠. 유나야, 무슨 말을 하려고? 밥 먹고 하면 안 돼? 아니요, 식사 전에 해야 할 말이에요. 유나는 미리 준비해온 빔 프로젝터를 꺼냈습니다. 거실 벽에 설치하고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5년간의 희생과 배신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통장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매달 28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죠. 이게 제가 5년 동안 갚은 빚입니다. 월 280만 원씩 60개월, 총 1억 6,800만 원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저는 인천에서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와 작은 기업에 취직했죠. 제 월급 전액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월별 상환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2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0원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프 아래에는 유나가 해약한 전세보증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인천 신혼집 전세보증금 6천만 원도 해약해서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갚은 돈은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친척들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5년 동안 저는 주말마다 시댁식당에서 11시간씩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새 옷도 5년 동안 2벌밖에 사지 못했어요. 친구들 결혼식에도 축의금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유나야, 그만하자. 다들 알고 있어. 내가 고생한 거 우리가 모르는 줄 아니?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유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호텔 사진이 나타났죠. 이건 제 남편 태준과 시댁식당 직원 지혜 씨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만나왔습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태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카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확대된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죠. 오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 오늘 7시에 만나자. 우리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줘. 빚만 다 갚으면 돼.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총 300장이 넘는 대화 내역이 있습니다. 모두 저장해뒀어요. 제가 빚을 갚는 동안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사진, 바닷가를 걸으며 웃고 있는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주말마다 식당에서 일할 때 찍힌 겁니다. 제가 설거지하고 서빙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태준아, 너 정말 사람이냐? 이렇게 착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하지만 유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셨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나는 재생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지혜가 유나보다 우리 집안이랑 잘 맞아. 지혜 부모님도 식당 하시고 우리도 식당 하니까 통하는 게 많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인천 사람이라 울산 생활 힘들어 보여. 우리 집안하고도 안 맞고. 태준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대사가 나왔습니다. 유나는 빚만 갚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5년 동안 이용한 거죠.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버리는 거예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죠. 이게 정말 내 목소리 맞아? 며느리를 이렇게 이용했어? 나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직장, 신혼집, 제 꿈, 제 친구들, 제 인생 전부를 포기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끝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척들 중 한 명이 유나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유나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몰랐어. 고마워요. 하지만 위로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거든요.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정식으로 제기될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로 제가 갚은 빚의 절반인 1억 1,400만 원, 남편에게서 위자료 6천만 원, 지혜 씨에게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 8개월 동안 다른 여자랑 결혼 약속하면서 용서를 바래.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총 2억입니다. 제 변호사는 승소 확률이 100%라고 했어요. 증거가 완벽하거든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가 잘못했다. 합의하자. 합의요? 5년 동안 저를 이용해 먹고 빚 다 갚자마자 버리려던 분들이 이제 와서 합의를 말씀하시네요. 유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소송은 진행될 거니까요. 유나는 시어머니를 냉정하게 쳐다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음식이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식사입니다. 많이 드세요. 5년간 제가 만든 음식 중에서 가장 정성껏 만든 거예요. 유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친척들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가지 마. 우리가 중재할게.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5년을 버렸어요. 더 이상은 못 버려요. 유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차에 올라타는 순간 유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시동을 걸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태준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송 제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이었습니다.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5년간의 악몽이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이유가 없었죠. 3시간 반을 달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송도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고향의 밤이었죠. 유나는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텔을 찾아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유나는 상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의 직장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그 사이에 유나는 인천에서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8년간의 인사팀 경력, 5년간의 관리 경험. 스펙은 나쁘지 않았죠. 3일 만에 5개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유나는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대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면접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나는 인천으로 올라가 면접을 봤죠. 면접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합격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2주 후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 인사팀 차장으로 입사하시는 겁니다. 유나는 기뻤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죠. 연봉도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처음에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인천에서 울산으로 내려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사생활 침해로 얻은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부부간에는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합니다. 증거를 인정하겠습니다. 태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재산 분할이 논의됐습니다. 태준 측에서는 2억 2,800만 원 전액을 유나가 갚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도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생활비는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빚 상환과는 별개입니다. 원고는 월급 전액을 빚 상환에 사용했고 그 금액은 통장 내역으로 증명됩니다. 판사는 다시 유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가 갚은 빚의 절반은 정당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위자료가 논의됐습니다. 태준 측에서는 6천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도 잘못이 있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로 인한 소원함이 외도의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8개월간의 지속적인 외도, 그것도 배우자가 빚을 갚는 동안 이루어진 행위는 명백한 배신입니다. 위자료 6천만 원은 적정합니다. 지혜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됐습니다. 3천만 원이었죠. 3개월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유나의 완승이었습니다. 총 2억이었습니다.
유나가 5년간 갚은 돈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었죠. 태주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러면 끝이야. 하지만 유나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5년 전에 유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2주 후 태준과 시댁으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유나의 통장 잔액이 한순간에 늘어났죠. 하지만 태준과 시댁은 하루 만에 다시 2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해서 갚은 빚이 다시 생긴 것이었죠. 태준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습니다. 해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준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치 급여를 받고 쫓겨났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울산 IT 업계는 좁았습니다. 태준의 불륜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죠.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한 회사는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스펙은 좋은데 평판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태준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시댁 식당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나오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어머니, 태준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변명하지 마. 당장 나가. 지혜는 울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지혜의 부모님은 딸이 불륜녀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지혜의 아버지가 시댁에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 인생 망쳤어. 책임져. 하지만 시댁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연락을 끊었죠. 지혜는 집에서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죠. 시어머니의 식당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배신한 집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죠. 유나가 일했던 주말 서빙을 기억하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퍼뜨렸죠. 그 착한 며느리를 쫓아냈다며 빚도 다 갚아줬는데 우리 며느리가 천사라고 자랑하더니 결국 버렸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식당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죠.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한 단골 손님이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식당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내기도 힘들었죠. 6개월 후 시어머니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15년간 운영하던 식당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날 시어머니는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유나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하늘이 벌을 주는 거야. 시아버지의 사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족 문제가 사업에 영향을 미쳤죠.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었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이랑 거래하면 우리도 욕먹어. 끊는 게 낫겠어. 시아버지는 거래처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년 후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사업이었죠. 시댁은 빚에 쪼들렸습니다. 2억 원을 갚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25년간 살던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며 울었습니다. 내가 유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시댁은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태주는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3평짜리 방이었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밤마다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주는 유나에게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하지만 유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죠. 1년 후 태주는 울산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울산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죠. 서울로 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대가 된 태주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한편 유나는 받은 2억으로 인천으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먼저 월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하고 투자하기 위해서였죠. 새 직장 대기업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유나를 환영했습니다. 경력도 많고 업무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장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천천히 배우면 돼. 같이 열심히 하자. 회사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5년 전 인천 회사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마시는 여유로운 커피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4,000원이었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이거 정말 맛있다. 5년 동안 자판기 커피만 마셨는데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죠. 5년 동안이요? 왜요? 아, 그냥 돈 모으려고 그랬어요. 유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수진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 유나야. 오랜만이지? 유나야. 어디 갔었어?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그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이제 괜찮아.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언제 시간 돼? 이번 주말 어때? 좋아. 주말에 수진을 만났습니다. 송도의 한 카페에서였죠.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와, 유나야. 너 많이 달라졌다. 예뻐졌어.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죠. 유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했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결혼식에 못 가서. 괜찮아. 이해해. 그보다 너 이제 괜찮은 거지?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유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나둘 만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6개월 후 유나는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가 아닌 새 차였습니다. 5년 동안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매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며 유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영업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도 환하게 웃었죠. 새 차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해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죠.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그동안 갇혀 살았는데. 유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1년 후 유나는 승진했습니다.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연봉도 9천만 원으로 올랐죠. 승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고마워요. 다들 도와준 덕분이에요. 유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나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올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새 차 인증샷,
친구들과 함께한 파티 사진,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은 이제 과거였죠. 유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착취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배신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멋져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고향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예전에는 도망쳐 나온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유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유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5년간의 고통은 끝났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습니다. 유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